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과 순직 사원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회사 생일을 맞이하여 사장님께서 특별상과 격려금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금일 우수직원 포상 외에도 전 사업소에 사장님께서 두둑한 금인봉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사업소에는 행사를 마치는 대로 별도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수직원 포상과 격려금 전달이 있겠습니다. 사장님과 노조위원장님께서는 수여를 위해 무대 위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께서도 연단위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께서는 포상금과 격려금을 수여하시고 위원장님께서는 축하꽃다발을 전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 앞으로. 우수직원상 건설처 차장 김호영. 위 직원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했을 뿐 아니라 금산양수 위치 변경을 통한 사업비 절감에 기여한 바 2025년도 우수 직원으로 선정함. 2025년도 4월 2일 사장 강기윤. 네, 우수직원상 조달계약처 차장 김주영. 위 직원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연탄 경제적 조달로 재무 개선에 기여한 바
2025년도 우수 직원으로 선정함. 2025년도 4월 2일 사장 강기윤. 우수직원상 재생에너지처 차장 남창훈. 위 직원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RPS 의무량 100% 달성에 기여한 바 2025년도 우수직원으로 선정함. 2025년도 4월 2일 사장 강기윤. 우수직원상 삼천포 발전본부 차장 김선웅. 위 직원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성천연가스 연료공급설비 공사 인허가 승인에 기여한 바 2025년도 우수직원으로 선정함. 2025년도 4월 2일 사장 강기윤. 우수직원상 삼천포 발전본부 발전기계원 최진수. 위 직원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선비 절감 및 재고 감소 활동으로 내부평가 우수성과에 기여한 바 2025년도 우수직원으로 선정함. 2025년도 4월 2일 사장 강기윤. 우수직원상 고성발전본부 부장 형철규. 위 직원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열량탄 최적 혼탄으로 재무 개선에 기여한 바 2025년도 우수직원으로 선정함. 2025년 4월 2일 사장 강기윤. 네, 잠시 기념 촬영 있겠습니다. 정면을 향해 정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우리 회사의 생일을 기념하는 이어서 사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무대 위 연단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오늘 창립기념일 날 인사 말씀을 안 적어줘서 제가 아침에 잠깐 와가지고 한 10분간 적었는데, 오늘 여러분 기쁜 날이죠. 사람에 치면 오늘이 우리가 탄생했던 생일날이에요. 생일날은 우리 다 함께 기뻐하고 자축하고
뭐 이런 날로 통해서 또 다른 출발을 또 의미하는 그런 각오도 다지고 하는 그런 생일날인데, 어제 저녁에 제가 퇴근하면서 내일 뭐 하지 이러니까 내일 창립기념이라 그래요. 내일 창립기념을 뭐 하나 이러니까 그냥 뭐 강당에서 뭐 모아놓고 사장님 인사만 하고 끝냅니다. 그리고 특식은 준비했나? 예, 특식은 뭐 갈비찜으로 해놨습니다. 그 모아놓고 생일날 뭐 잔소리내 하는 그게 좋은 이야기가 무슨 1년 동안 그래도 고생한 사원들에게 좀 표창도 하고 또 사업소에 좀 이게 특별 좀 이게 경영도 좀 주고 뭐 이런 날이 생일날이지 뭐 내 혼자 올라와서 내 잔소리할 것 때문에 오늘 안 할란다. 이래가 어제 부랴부랴 6시 반에 지시가 되고, 그래서 그동안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업무를 야구로 모든 우리 직원들이 다 노력했지만 그래도 이 창립기념을 기해서 좀 이렇게 모든 사례들을 좀 이렇게 찾아서 시상하고 또 다른 분들도 그거를 교감으로 어떤 교훈을 삼아서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더 좋지 않겠나 해서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수사원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평가되고 또 격려하고 뭐 하는 그런 자리를 갖게 된 겁니다. 진심으로 오늘 그 우수사원으로 이렇게 표창을 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리고, 또 뭐 다른 분들도 다 노력하셨지만은 부처에서 이렇게 평가할 때 이분에게 좀 줘서 격려하고, 뭐 이게 상이란 게 꼭 잘해서 주는 것도 있지만 좀 더 잘하자는 어떤 격려의 의미도 있으니까 이걸 어떤 경중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를 우리가 창립기념을 통해서 뭐 그런 시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이 생각을 한 이유가 어제 저녁을 먹다가 어제 낮에 보고 중에 어제 낮에 아마 건설제 김호영 차장하고 이상한인가요? 이상한이 송산 빗거리인죠. 그거하고 검산양수를 보고를 받으면서 김호영 차장이 이제 검산양수에 1,500억을 이제 줄이는 이제 그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그 내용인즉슨 위치를 이렇게 변경을 해서 아마 낙차를 이렇게 낙차가 크게 함으로써 이 저수 용량을 담수하는 양을 줄일 수 있는 20% 절감함으로써 1,500을 줄였다는 겁니다. 이 대단한 건고요. 이게 한번 인허가하면서 이게 산업부나 이게 허가를 받았는데 이걸 다시 위치를 변경한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또 나름대로 그 약속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감사원에 가서 설명도 하고 이 위치 변경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위치가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굉장히 회사를 위해서 참 노력한 것이 역력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좀 이런 시간에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냥 한다 하길래 제가 어제 부랴부랴 했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김주영 우리 조달처에도 뭐 여러 가지 시향 대비 또 여러 가지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고 어느 시점에서 어느 탄을 구매하는 것이 좀 더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의 흔적으로 25% 정도를 절감했다.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작년에 3,800억 정도의 순이익이 나는 중에는 이와 같은 그런 노력들이 쌓여서 사실 이와 같은 이제 순이익이 난 거로 저는 봐집니다. 매출은 점차 죽는데 순이익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순이익은 매출의 증가에 따라서 이렇게 순이익이 늘어나는 것이지 900억 적자 예상하던 것이 3,800억 흑자로 간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노력의 결과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수상한 분들에게 축하를 드리고 이와 같은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사례 발표대회를 제가 꼭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전사에 우리 부처만의 문제가 있고 우리 본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사에서 공유하고 널리 확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만간에 우리 기획처에서 하든지 관리처에서 하든지 빠른 시간 내에 이 우수 사례 발표대회를 통해서 그 중에 누가 최우수가 될는지 하는 그런 경쟁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 이제 오늘 생일날인데 봄이 왔습니다. 저도 뭐 하도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 아침에도 정확하게 1시간 10분 이제 영천강변을 통해서 걸어왔는데 수양버들에도 이제 잎이 나오고 이제 꽃도 만개하고 이렇습니다. 오다 보니까 늘 우리 페이스북 요 최주연 씨 있나요? 우리 조달처에 최주연 차장 있어요? 없네요. 그 페이스북을 잘 보더라고요. 저 페이스북 보는 사람, 사당 페이스북 보는 사람, 맞아요. 몇 분 계시네. 제가 이게 핵심 도시를 가로질러서 오다 보면 주택이 몇 군데 있는데 보면 주택 외벽을 이게 뭐 디자인, 제가 볼 땐 디자인이 썩 좋아 보이진 않는데 거기에 벽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탁탁탁 나와 있어요, 이게. 특이하다 이랬는데 어느 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참새들이 그 안에 꽉 찼어요. 멋이 쫙쫙쫙쫙 하기를 보니까 그 구멍에, 한 구멍에 2마리에서 칵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래서 참새들의 아파트, 뭐 이래가지고 제가 이름을 지어서 올렸던 게 있는데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제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이더니 오늘 오다 보니까 각 아파트마다 한 마리씩만 있어요. 저놈들 왜 한 마리씩만 있지? 그래서 찍어가지고 오늘 올리려다가 안 올렸는데 아마 이제 춥고 힘들 때 같이 어머니하고 아니면 아버지하고 같이 있다가 이제 봄이 되니까 이게 독립해서 나갔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들면서 오늘 우리 회사가 이게 창립기념일인데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이러다가 오늘은 우리 남동발전에 독립하는 날이다. 이렇게 제가 맹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봄이 이제 오면 옛날에 이제 시골에 제가 살 때 보면 이게 초가집 밑에 이제 처마 밑에 보면 이제 제비들이 항시 이게 요때 모자리 할 때거든요. 그러면 진흙이 좀 있어요. 진흙을 가와서 이게 제비들이 막 집을 이게 지어요. 집을 짓고 어느 날 보면 이 새끼들이 한 너댓 마리가 나와가지고 막 채채채채 해요. 그래 이제 어미는 이제 계속 물을 나르고 뭐 이러다가 어느 날 되면 이게 이소를 둥지를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유심히 이제 아침 저녁으로 보고 밥 먹을 때도 보고 그 앞에 막 그냥 우리 이제 그 마루 앞에 이게 제비똥도 널지고 막 이래요. 그러면 그게 이게 이제 바지도 해주고 제비를 우리가 신성시했잖아요. 그걸 이제 떠나는 걸 보기도 했는데 언젠가는 이렇게 다 이렇게 떠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공기업으로서 한전의 자회사로서 너무나 우리는 안일하게 이게 사업 구조가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사 직원들이 정말 유능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 왔지만 그 실력 발휘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퇴보된 것 같아요. 이 기능이. 옛날에 뭐 용불용설이라고 있잖아요. 쓰지 않으면 계속 이게 돼야 되는, 또 쓰면 이게 지나해가는 뭐 그런 게 있는데 들어올 때는 100대1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치열한 경쟁 두고 왔는데 한 분 한 분 보면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게 뭔가 바꿔보자 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내가 바꾼다고 해서 바꿀 수도 없는 거니까 체념한 분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열린 시각으로 이리 와서 보니까 야, 정말 이건 아닌데 하고 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또 이렇게 부사장도 질타하고 기획처장도 질타하고 이렇게 하다가 왔는데 내가 보는 시각하고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이 차이가 이렇게 온도차가 있는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남동발전이 독립하는 날이다. 지금 이제 봄이 와서 새가 이제 둥지를 이제 다 어미 품에 있다가 이제 다 떠나고 각자의 이제 독립된 생활을 이제 영위할 시점에 왔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옛날 생각이 나서 제가 LG전자에 84년 4월 1일 날 LG전자 연구소에 입사를 합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주임연구원, 선임연구원 달지를 못했네요, 제가. 연구원을 들어가서 주임연구원하고 선임연구원 태그로 이렇게 선임연구원 대리를 하다가 제가 나왔는데 이 조직에서 가서 있다 보니까 연구소에는 정보보고를 한 달에 2건 내야 되고 보고서를 2건 내야 되고 특허를 내야 되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목표가 있어요.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업소에 가서 내가 사업 계획을 해가지고 그 사업소에서 나름대로 그 오케이를 받아야 그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개발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김장동 냉장고를 같이 했어요. 여러분 그때는 뭐 냉장고밖에 없었는데 김장동 냉장고를 최초의 LG전자에서 개발하게 됩니다. 그런 것도 제가 해봤고 이게 뭐 세탁기 이게 봉으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러다가 2조에서 세탁기 이게 봉으로 돌리다가 다시 이제 뭐 이렇게 드럼을 놓고 막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그때 제가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막혀서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근데 그 대기업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데 그때 당시 93년도쯤은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근데 내가 이게 나오면 애들도 이제 5살 뭐 이렇게 됐을 때인데 우유도 못 먹고 한데 집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요 우유값을 만약에 못 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이제 부담을 주고 하는데 굉장히 어떤 이 연구소에 있어가지고는 내가 이게 내 꿈을 펼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제가 박차원 오면서 태평양 바다의 새우라도 좋다. 내가 정말 그 최고의 하등에 있는 그 새우라도 좋으니 그 험난한 태평양 바다에 그 거센 파도가 치는 그 집체 같은 파도 있는 속에서도 내가 새우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태평양 바다의 새우라도 좋다 하고 제가 박차고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정말 15평짜리 임대를 얻어서 이렇게 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5년 만에 동종업계 1위를 하고 자체 우리 공장을 850평의 공장을 짓고 들어가고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가 이제 제가 밟았던 것 마찬가지로 또 어떤 제비나 생명체들이 어머니 품에서 이렇게 떠날 시점이 와서 떠나면서 독립해가는 이런 시점이 24회 24번째 맞는 우리 남동발전의 창립기념일이 그런 날이 독립의 날이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주 훌륭하고 역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근데 구조적으로 독립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 힘으로도 어려워요. 구조적으로 독립은 여러 가지 제도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가 남아있는 숙제가 많지만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리 마음으로 독립을 외치고 가야 되겠다. 유한순 누나가 1919년도 3.1 독립선언을 하고 결국 독립이 1945년 8월 15일 날 독립됐잖아요.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오늘의 선언이, 독립의 선언이 언젠가는 남동이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서는 그날이 저는 올 거다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런 독립을 선언했던 부분들이 어떤 행체가 없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다. 그런 아주 우리가 생일날 그런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된 남동 창의도전 글로벌 기업화가자는 것이 단순하게 제가 외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게 뭐 발전에 대해서 안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마음을 먹고 남동발전의 사장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조금 생각을 했던 것이 공기업의 한계, 또 처해 있는 상황, 이런 걸 보고 제가 이거 누가 써준 거 아니에요. 제가 이게 하나된 남동 창의도전 글로벌 기업화를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그게 지금 충분히 여러분 역량으로 가능한 것이고요. 지금 서서히 그 어떤 독립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산자부에 가서 제가 목소리를 외쳤어요. 지금 우리 전력거래소에서 전력거래 입찰 받는 게 40% 밑으로 떨어졌어요. 에? 이거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게 30%, 오늘 보기 32%부터 돼 있어요. 그게 뭐 오버홀 한다, 뭐 계획 정비한다. 그거는 상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식이 그러면 30%대 안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니, 산자부가 무슨 사건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 공기업에 에너지라는 전기를 생산한 이거를 저는 뭐 민영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하게 민영화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자율권을 주고 우리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손발을 다 묶어놨고 민간시장을 열었어요. 그 지금 이제 에너지 전기의 43%가 민간시장이 공급하고 있어서 결국 우리는 67%를 가지고 발전 5사가 발전 6사죠. 한순간에 하면 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전력거래소 입찰이 한전에서 한송원에 주는 거 원전 거 먼저 받고 그다음 뭐 석탄을 그다음 수리가 돼서 석탄이 맞는데 석탄은 뭐 30년 쓰고 나서 못 쓰게 그냥 정리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삼천포 1, 2호기는 벌써 문 닫았고 3, 4호기 대체 지금 이제 복합 LNG 하고 있고 5호기 송산, 6호기 천안 또 영흥 1, 2호기 또 딴 데로 가야 되고 이런 환경에 냄비 속 개구리처럼 우리가 서서히 이게 달아오르는데 못 느끼잖아요. 느껴야 됩니다. 누구도 우리를 거들떠보지 않아요. 그래서 내 산자부 가서 당당히 이야기했어요. 우리도 자유를 둬라. 우리 회사가 부채 비율이 108%인데 아니 왜 연결재무제표에서 우리를 이렇게 옥죄고 있느냐. 애타를 하면서 무슨 부채 비율을 넣어놨다고 애타도 방지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언제 사업을 해가 우리가 먹고 살겠어요 여기에.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고 얼마 전에 배당금 한전에서 뭐 70% 가져간다 하길래 제가 한전 김동철 사람 전화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자기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산자부에서 이야기해서. 근데 우리 모회사인 김동주 사장님이 우리 몫을 내줘야 됩니다. 한전이 그래 수익 구조 안 좋으면 전기료를 현실화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정권 유지 차원에서 이게 눈치 보면서 국민들한테 표더리까지 부서 전기세 올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 행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되지 언제까지 이렇게 쪼리가 살 수 있느냐고요.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발전공사에 뭐 대표가 내보고 전화 와서 강사님 좀 나서주셔야 되겠다고. 왜? 그러니까 70% 가져간다 하는데 이거 좀 이야기 좀 해줘야 안 되겠나 그래. 불리한 거 있으면 내한테 이야기하라고. 안 좋은 거 있으면 내한테 하라고. 내 안 할란다. 그랬다가 제가 가만히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김동수한테 전화했어요. 하니까 자기 이야기도 어쩔 수가 없다. 한전에서 산자부에서 하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거든. 그럼 생각해 보시오. 지금 만약에 이러면 누가 전략하고 누가 허리띠 졸라매서 이게 전략하고 해서 아끼고 해가지고 이게 수익이 나도록 만들겠냐고. 의욕이 꺾인다. 의욕이 꺾이면 결국은 한전에도 부담이 온다. 그래서 제가 55%만 가져가라. 뭐 그렇게 사정이 있다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는데 그래서 결국 65%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이사회를 해서 그걸 해가지고 주총에 넘겨준다 하길래 내가 이사회에 오면 참여해서 하면 좋겠는데 이사회에서 제가 뭘 한다 그랬어요. 주총에서 결정해가 너가 권한인데 가져가더니 내가 아무런 주주 행사가 없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사회 하면서 임원한도 보수하고 그 순수에게 잉여금 그 배당 문제를 내가 아무 걸 봐도 내가 돌아오는 것도 없는데 내가 65% 70%를 내가 왜 결정한단 말이야. 그래 보냈더니 한전에서 난리가 났어요. 역시 강주의 저놈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또.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속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그런 게 트레이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는가 보다 뭐 또 산자부에서 그러면 뭐 깽하고 뭐 한전에서 그러면 뭐 이렇게 하고 언제까지 이래가 우리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다고 나중에 우리를 보호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런 생각 없어요. 이번에 여정수 발전처장, 여정수 우리 처장이 재생에너지처 있었나? 녹색 환경처, 재생에너지처. 이게 영동 에코에 우리가 목재 우두필의 전소 목재 우두필하는데 아니 국내 업체들 내가 처음 부임해 오니까 그때 모 부사장이 그 용산에서 전화 안 왔더냐고 무슨 전화 하니까 산업 비서관이 전화가 와서 국내산 목재 우두필을 좀 써달라고 그래 전화 안 왔더니 왜 그러는데 하니까 국내 업체 보호를 위해서 좀 써달라고 하는 그건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뭘 한다 하세요 했는데 아니나 다를 거야. 그러고 나서 난 전화를 받지도 안 했어요. 그게 전달이 됐는지 전화해봐야 안 된다 싶어 했는지 그래 왔는데 이번에 고시로 수입산 목재 우두펠에선 REC를 지금 1.5 하고 있는 걸 1.0으로 하겠다. 내년에는 0.75로 하겠다. 그 다음에는 0.5로 하겠다 하고 이제 고시를 했어요. 다 체념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나섰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이게. 외국산이 싸서 최산성이 외국 걸 하지 않으면 국내산 걸 쓰면 이 최산성이 하면서 적자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쓰냐고 이게. 에? 그래서 여정수 보고 그랬어요. 욕 많이 들었어요. 여정수. 많이 듣고 많이 느끼는지 내한테 장문에 편지 썼는데 자기도 자기 자신이 그런 줄 몰랐다는 자기 안에 자기 능력이 저리 있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지금 결론적으로 하면 당능시도 들으려고 당대표도 들으려고 해서 제가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아니 국내산 내가 쓰겠다. 근데 정부에서 그럼 지원금을 좀 둬라.
수입하는 거하고 비슷하다면 뭐 굳이 내가 수입을 왜 하겠어요? 그래야 국내 우두펠 생산업체도 살고 발전소 우리도 살고 하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우리도 우리 일자리가 줄지 않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서 적자가 나서 이게 공장 돌리기가 어렵다고 문을 닫으면 우리도 결국 일자리 잃고 우두펠 생산업체도 다 죽게 돼 있다. 그런 정책을 왜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잘 시가 뭉쳐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일단은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는 여정수가 노력을 많이 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 여정수. 뭐 함께 되더라는 거 아닙니까? 뭐 산자부에서 저놈 식의 남동발적 할지 모르지만 언제까지 산자부 안에서 우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우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힘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첫마디가 3,800을 낭했는데 이게 70%를 가져가고 65%를 가져가면 이게 의욕이 생기겠어요? 앞으로는 수요는 국내에 꽉 차버렸어요. 공급사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먹을 거리가 몫이 작고 먹을 식구는 많아졌어요. 여기에 투쟁은 여기에서 경쟁은 경쟁대로 하지만 우리는 빨리 눈을 돌려서 이제 나가야 됩니다. 어디로? 창의도전의 어떤 정신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야 됩니다. 그 가서 우리의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 지금 직원들이 일자리가 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해 줘야 합니다. 한 사람도 나고 없이 남동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줄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LNG로 가면, 석탄에서 LNG로 가면 2분의 1이 줄어들어요. 그 일자리를 누가, 어떤 사람이, 국가가 어떤 사람이 보호해줍니까? LNG 대체 때문에 석탄이 이제 줄어드니까 우리 보고 석탄 에너지 관련된 협력업체에 대안을 내놔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또 노발대발했어요. 우리도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우리 지금 이제 이 공장 돌리고 문을 닫으라는데, 우리도 지금 해결하기 어려운데, 내가 뭐 협력업사를 걱정할 입장에 있지 않다. 응? 우리 김구래 우리 차장 아시죠? 그래 뭐 삼천포에 무슨 그 지원센터 만든다는데, 지원센터 안에 협력업체 지원센터라는 거예요. 제가 이름을 바꿨어요. 우리 회사 직원들도 석탄으로 해서 줄어드는 사람들 재취업을 위한 어떤 그런 영향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 프로그램도 이어서 우선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우리를 뭘 걱정합니까? 공기에 지 마음대로 이렇게 자르면 자르는갑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야기가 자꾸 길어집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해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해 사업처장 허정열 처장 왔어요. 아주 열정이 대단하더라고요. 저런 사람을 중용을 해서 폴란드 MOU를 얼마 전에 체결을 제가 했습니다. 하고 폴란드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나가서 해외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박채연 우리 재생에너지 처장을 누시면서 국내에서도 이제 대규모로 재생에너지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탄소, RE100 무탄소로 가기 위해서는 이게 재생에너지밖에 없거든요. 재생에너지를 위해서 양수발전하고, 그렇게 해서 가고, 해외로 가고, 이 방향축은 정해졌어요. 이제 가면 돼요. 달려가야 돼. 그렇게 해서 남동이 글로벌 기업화도 되고, 지금 이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모색해야 됩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 창립기념일이 우리 남동의 독립하는 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부사장 두 분 또 이렇게 처장들, 본부장들 다 바뀌는데 이게 새로운 남동 발전에 남동호에 성선했던 이게 이제 리더자들입니다. 우리가
먼 희망봉을 위해서 이제 첫걸음 뛰는 방향이라도 우리가 잘 잡아놔야 후임자들이 와서 그 방향을 보고 갈 수 있는 토대를, 기틀을 이번에 마련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징업한 분들 또 어떤 보직을 받은 분들의 몫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3년 동안 부임받은 이 기간 동안 그런 남동의 기틀을 좀 마련하고 가는 것이 저의 사명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한시도 제가 밥 먹을 때도 생각하고 뭐 술 먹을 때도 생각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좀 임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이 공기업에 어렵게 들어온 사람들이 각자의 어떤 생각들이 강해서 잘 이게 뭉침이 좀 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각자의 어떤 생각도 좋지만 조직이 없는 각자가 있을 수 없잖아요. 또 각자가 없는 조직이 없겠지만 우선적으로 각자보다는 개인보다는 조직이 우선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어려운 행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뭐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만은 제가 이 독립의 날을 선언하고 옛날에 우리가 이 어머니들이 뭐 너처럼 늘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자식 입에 음식 들어가는 거하고 논빼미에 물 들어가는 것이 최고 흐뭇하고 보람있다고 하는 것이 부모들의 한결같은 말이었어요. 그게 여러분 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다 천수답이라면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지 않으면 농경사회 아닙니까? 우리가 1차 산업에 종사하다가 이렇게 2차 산업, 3차 산업 온 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60, 70년도만 해도 농경사회였어요, 우리가. 그때 어머니 아버지들은 이게 하늘만 쳐다보고 비 오더라도 기우제를 지내고 맨날 기우제를 지났어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비가 와야만 쌀이라도 한 톨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기후가 안 좋으면 이게 아주 이게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때 뭐 춘공기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하는 게 자식 입에 음식 들어가는 거하고 이 논빼미에 물 들어가는 것 최고 이게 보람있고 뿌듯하다고 그랬어요. 자기 입보다는 자식도 먹일 것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먹을 것도 하니까 자식이 배불리 먹는 것이 최고 즐거웠고 논에 물 들어가는 것이 최고 즐거웠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또 만나는 것 먹고 매일매일 즐겁고 또 이 사업도 번창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매출도 늘어나고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지금 자그마한 변화들을 우리가 여러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뭐 우리가 그렇다고 예산을 뭐 어디에 뭐 무슨 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노력해서 이제 조금 우리도 복지나 처우를 좀 이렇게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부터 그 라면 이게 컵라면인데 컵라면 먹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머지 사람 안 먹었어요? 유부장은 유해양부장은 왜 안 먹었어? 예? 근데 100개 한 개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먹지 않으면 이제 그게 기획처장이 100개만 딱 정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풀어라 했더니 안 됩니다. 100개만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부터 굉장히 좀 치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라도 우리가 6,000원 정해진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 식당에 요구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박진우가 국내시어 생각한 게 계란인데, 계란 그것도 뭐 내가 한번 때깔을 씌웠더니 계란 그거 하나 갖다 놨더라고요. 또 생각하다가 이제 그 컵라면 저기라도 물만 갖다 놔면 되니까 식당에 부담 없을 거고 하니까 첫날에는 홍보가 안 돼가지고 제가 억지로 먹었네요. 근데 둘째 날은 좀 이게 많이 치열했다 그러는데 오늘 아마 좀 치열할 것 같긴 하네요. 아마 전사가 다 보고 있으니까 영은 왜 안 해줍니까 할 텐데
그 관리처장님, 영도 하고 삼천포도 하고 다 하셔야 돼요. 똑같이 해야지. 예. 그리고 우리가 이게 그 식당에 가면서 꽃 봤죠? 연사놓은 꽃. 이쁘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조그만한 거라도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가 노력하고 그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뭐 호사를 누리는 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거기에 상응한 우리가 보람을 느끼는 일들도 찾아서 해야 되겠다. 계속 일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성과에 따라서 우리가 좀 체감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뭐 공기업에는 여러 가지 공헌법이 있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도 여러분한테 많이 이렇게 참 사당이 뭐 좀 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영도 주고 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거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항시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자식 입에 뭐 음식 들어가고 논병에 물 들어가는 것처럼 저는 우리 남동에 그러한 바람들이 꼭 이룩될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 혼자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전 사업소 그 전원이 다 함께 할 때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는 달성된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축하할 일이고 또 다른 내일의 큰 미래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남동이 누구로부터 모르지만 독립하는 날이다. 우리 스스로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날이 오늘이다. 이렇게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창립기념일 진심으로 축하하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점심때는 미역국 준비해놨죠? 아무튼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 또 내일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멋진 우리 남동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예. 오늘 독립의 날을 선언해 주신 사장님께 더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사과 제창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주년 사창리 기념식을 모두 마치고 기념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1차 기념 촬영은 앉은 자리에서 아래에서 위쪽으로 찍고요. 2차로 연단위에서 또 촬영하겠습니다. 네, 경영진과 노동자 간부 처 실장님께서는 연단위로 이동해 주시고요. 나머지 직원분들은 안전하게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 모두 같이 올라올까요? 예, 직원분들 그럼 모두 뒤로 같이 올라와서 설 수 있는 만큼 서셔서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